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편의장입니다. 이날 시간을 보면은 6월 7일 일은 좀 새벽 오전에서부터 한 7% 정도 하락을 하고 또 7% 정도 상승을 시키고요. 이거는 좀 기간이 걸렸어요. 한 그 직후에 다시 한 5에서 6% 정도 빼주면서 이게 하루 만에 발생을 했는데 이게 비트코인의 무빙이 맞냐? 잡코인도 이렇게 안 움직인다라는 말들을 듣고 있고 오늘 자료는 저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보다 저희가 가져갔었던 단기적인 관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크했던 게 뭐가 있었죠? 60일선은 편의상 지우도록 할게요. 이 5일선과 60일선이 크로스가 나면서 이게 더블 바텀을 찍거나 아니면 외봉으로서 상승이다. 하지만 더블 바텀을 찍는다면은 이 저점이 여기를 내려가지 않아야 된다. 즉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었고, 지금 현재 차트 형태를 보면은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의 차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예상을 하면서 저점이 조금 높아지고 골든 크로스가 두 번 나면서 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하고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외봉으로서 상승, 더블 바텀으로서 상승. 하지만 이거는 무산이 됐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건 2번 단기적인 관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실 때는 반드시 손절선을 어디로 가져갈지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고, 이게 굳이 저처럼 저점을 안 잡아도 뭐 29K에서 가격이 머물다든지 아니면 흐른다든지 이런 것을 보시면서 손절가를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이탈하기 전에 저는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은 상승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관점상 보고 있는 것은 사실 정석적인 것은 34.4, 34K 부근이 될 거예요. 이게 점점 내려오니까 한 33.5K도 가능하겠죠. 네, 그 전에 1차적으로 익절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약간은 이 고점 근처인데 저는 32.8K 정도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이 32.8K에서는 어느 정도는 익절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절반을 익절을 가져갔다면 나머지 50%는 추세를 보고 뭐 본절로 마무리를 할지,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상승을 보면서 수익을 좀 더 가져갈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절과 손절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 제 단기적인 플랜에서 변경사항이 있다면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 초반부에 이러한 스캔 무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해석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를 보면은 6월 7일 새벽, 또 상승은 6월 7일 뭐 자정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7시와 또 24시에 하락과 상승이 벌어졌다라는 말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이 차트를 뭐 해석을 한다기보다 그냥 지수를 따라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볼 만한 것은 나스닥에 해당합니다. 나스닥은 비트코인과 좀 연동해서 자주 보셔도 좋은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크게 설명을 드릴게요. 1월 초부터 하락 국면이 진행됐었고, 이 하락은 비트코인과 시기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반등이 나온 다음에 뭐 저는 DCB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상승과 하락도 시기상으로 밑을 본다면 3월 말까지 상승, 그다음에 4월 초부터 하락, 비트코인과 똑같죠. 저는 이 큰 그림은 그냥 시기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하단에 작게 동그라미를 표시 드렸는데 이 구간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한 3에서 4%그 정도가 되는 구간인데, 이 시기상으로 봤을 때 하락 시기 또 상승 시기 이 시간대를 보면은 나스닥이 하락할 때 100% 바로 반응이 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락이 선행된 다음에 비트코인도 하락을 했고요. 버티다가 하락을 하죠. 또 비트코인 상승할 때 보게 되면은 6월 7일 한 자정 좀 전에 발생을 했고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6월 7일 한 자정에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좀 뒤늦게 따라왔고 이거는 좀 재빠르게 따라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약간 저항을 만나면서 크게 상승을 못하는 그런 장에 있어서 지금의 하락이 좀 발생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의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스닥 차트가 선행하면서 또는 영향도를 좀 많이 가져가면서 비트코인이 그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나스닥이 2% 오를 때 한 3배수 정도 효과를 받고요. 또 여기서도 3% 내려갈 때, 여기네요. 3% 정도 내려갈 때 비트코인 한 2배 정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따져본다면은 비트코인이 나스닥이 한 2.5% 오를 때 한 7% 올랐으니까 3배 정도 영향을 받고, 또 하락의 경우에도 한 2배 정도 영향을 받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왜 이 구간에서 그런 영향도가 많이 발생하냐 이런 걸 따져본다면은 이전에 나스닥으로서는 13K가 진짜 무적의 지지선이라고 불렸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락을 할 때도 2022년도 상반기 또는 1분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방어를 하고 15K까지 반등이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 H자 형태를 거쳐서 하락을 할 때도 약간은 깨질 법한 차트를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 20일 정도, 10일 정도는 방어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아마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지지를 받는 구간에 있어서 이 구간을 뚫고 내려간다면은 나중에 돼서 이 구간은 저항으로서 저항 재료로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 점선이 저항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형태를 보면은 약간 깃발 형태는 아닌 것 같죠? 이 부분이 없었다면은 약간 깃발 형태가 됐었겠지만 아니면 약간 플래그 형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저항 부분을 계속 부딪혀 놓는다. 즉 이 멤버를 계속 소화를 하다 보면은 지지가 뚫렸던 것처럼 이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뭐 2에서 3% 내릴 때 비트코인은 2배수, 3배수까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정을 하나 접근을 하고 할게요. 지금 여기서 13K 저항을 뚫어낼 때 무조건 비트코인도 상승을 따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13K 저항이 뚫렸으니까 비트코인도 이전의 저항을 뚫는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제가 이전에 알트장이 나오려면은 비트코인의 상승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을 두 가지로 예시를 드렸었는데 날짜를 보게 되면은 뭐 7월 30일 또 뭐 10월 20일 경을 보시고 NFT와 또 기타 알트장 여기서는 리플로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장들을 보시면은 지금 장이 일단은 나스닥의 상승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오고 거기서 또 횡보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건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그러면은 도미넌스상 지금 현재가 내려가는 포인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48%에 붙여놓은 이상 이 전제 조건만 완성이 된다면은 저는 알트장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가격은 제가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32.8K에서 저항 한번 받고 그 다음 거기에서 좀 옆으로 밀다가 다시 한번 터지고 좀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저는 알트장이 충분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48%에서 47.3%, 한 4% 가지고 좀 알트장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트 형태를 좀 크게 보더라도 유의미한 반등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런 우상향이라고 말을 하나요? 그게 뭐 이런 형태가 돼서 다시 내려가든지 간에 나중에 우상향이 나오게 되는 차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지 조건으로 인해서 도미넌스가 내려오면서 실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도미넌스가 횡보할 때는 사실 가장 좀 흔들기 좋은 게 잣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장세는 그냥 도미넌스가 횡보할 때 계속되고 사람들을 꼬시고 다시 설거지시키고 이런 장이 계속 반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가스 형태도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5,000원의 효과가 찍혔겠죠. 저는 이런 코인들 들어가지 말라고는 말은 안 해요. 하지만 저처럼 조금 약간 우상향하는 좀 전지 조건이 완성될 때쯤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좀 천천히 보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1년 전 제가 날짜를 보니까 21년도 4월 20일, 22일 이때부터 뭐 한 4월 초까지 자료인데요. 조회수를 보면은 10에서 뭐 30만도 나오고 뭐 10에서 20만 정도가 찍혔었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조회수를 보면은 엄청 낮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예전에 좀 거래대금으로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거래대금을 보면서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을 정말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약간 인간 지표로서 이 조회수를 체크해봐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회수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최강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왔을 때를 말을 하는 거고요. 하락장은 어떨까요?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또 오르더라도 10% 20% 오르더라도 어차피
그냥 설거지를 시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보지를 않는 장에 해당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조회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찐 바닥이라면은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유튜브 하기가 너무 힘들다. 제 입에서 나올 정도가 되면은 아마 그때는 찐 하락장 마지막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정말 정말 조회수가 한 1000, 2000이 되면은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정도는 안 꺾이겠죠. 아무튼 조회수를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반등이 안 나오면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와 진짜 망했다. 진짜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은 거래대금 보지 말고 슬슬 매수할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 제가 주봉으로 봤었던 모습도 같이 보시면은 아마 매수하시는 데는 좀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중기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 해당하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다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